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양쪽으로 양양 두 작가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네, 먼저 양혜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예 격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세준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양세준입니다. 양세준 전문가님 그래도 자주 뵈니까 네. 그쵸?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추운 날 모이게 됐어요. 오늘 너무 추워요. 네, 갑자기 뭐 15도나 기온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걸 급전개라고 하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개연성이 없어요. 아, 이렇게 현실은 예측 불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우, 참. 이야기에서는 좀 예측 가능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항상 보고 있죠. 네.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요? 네. 요즘 저는 감기에 걸려서 좀 아팠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또 자꾸 나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문득 체중을 조금은 감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뭐 미적인 의미보다도 경제적인 이유가 큰데 슬슬 옷이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돈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감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양배추 참치 덮밥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한 2끼인가 3끼인가를 연속으로 먹었거든요. 네. 그거 보니까 그걸 이제 드신 분의 증언에 의하면 3주에 8kg가 빠졌대요. 그래서 근데 일단 맛있고 굉장히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신나게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탄수화물에서 온다. 네,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굉장히 열심히 밥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온 감기가 한 일주일을 안 떨어져서요. 아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다시 이제 코비드가 뭐 막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이제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해서 검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제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단순 감기였지만 참 오래 끌어서 이제 내 맘대로 감량도 못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뭐 이런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홍난지 박사님이. 불쌍한 네. 게 아니라 저는 공감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제가 네.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서로를 예전에 그랬잖아요. 측은하게, 네. 네. 그 몸이 되게 뻣뻣해진다고. 네. 네, 진짜 몸이 하루하루가 다르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기에 걸리셔서 또 이제 감량도 힘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걸 체감을 하셨군요. 예전에는 뭔가 감량을 위해서 식사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별일이 없었거든요. 뭐 어지러워 뭐 이런 일도 없었고 그냥 조금 배가 고프지만 뭐 힘차게 잘 살다 보면 이제 감량이 돼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랑 3끼 정도 식사를 바꿨다고 몸이 당장 탈이 나는 걸 보면서 문제가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러면요 보통은 그냥 밥을 잘 먹고 건강히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 결론으로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으시다면 저를 아프게 했던 양배추 참치 덮밥으로 감량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면역력에 좀 자신 있으시면 도전해 보십시오. 네. 양세준 작가님은 저희 셋 중에서는 그래도 네. 가장 젊으시지 않나요? 네, 도토리 기재기. 아직 30대가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 뭔지 모르시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실 때 네. 되게 공감하는 표정을 지어도 뭔가 건방질 것 같고 어. 그렇다고 나는 몰라라는 표정을 짓는 것도 건방질 것 같고 라고 해서 굉장히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솔직하게 네. 공감 못 하셨잖아요. 네. 그건 감량을 안 해보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건강이 괜찮으셔서 그런 걸까요? 감량을 안 해봤기 때문이 더 큰 것 같긴 해요. 네네. 저는 오히려 증량하려고 애쓴 적이 있어요. 네네. 20대 후반에는 네네. 살 찌우려고 한 노력을 해서 진짜 한 10kg 정도 찌운 거예요. 지금이. 많이 찌우셨군요. 그러니까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특히 이제 그 졸업반일 때가 제일 많이 말랐었는데 네네네. 그때가 제가 첫 작품 데뷔작이 한 3년 정도 연재한 게 완결되는 시점이랑 졸업 전시가 한 달 사이로 겹쳤던 적이 아이고야.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 시기에 그 체중이 한 56kg 막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그러니까 그 돼버려서 키에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봤더니 네. 그 평균 이하. 평균 체중 네, 인정 있잖아요. 네. 키에서 계산해 보는 그게 한 10kg 정도는 찌워야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적어도 한 67에서 한 72kg 요 정도 사이가 그것 제 또, 키에는 네. 괜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애써가지고 한
70kg 정도까지 찌웠었던 아. 기억이 있어요. 혹시 비결이라면 그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헬스클럽을 다녔습니다. 운동을 운동은- 하면서 찌우셨군요. 네, 그러니까 하긴 먹는 거는 그래야겠죠. 안 쪄서 그래서 뭐 좀 운동하면서 먹어야지 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네네. 재수없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사실은 않아요. 되게 네. 마른 사람이 찌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찐 사람이 맞아요.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찬가지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결국은 건강한 네. 몸을 만드는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당히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원하는 체중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뒤로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네. 그렇군요. 역시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분의 네, 리액션이 공감하지는 있었습니다. 못하겠지만, 네네. 네. 아무튼 근데 진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양세준 전문가님? 저는 요즘 월드컵 보고 있고요. 그쵸. 요즘 이제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의외로 축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오. 하셨었어요. 네, 그 농구랑 야구는 좋아하는데 왜 축구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까? 사실은 축구가 굉장히 인기 스포츠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4년마다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고 네네. 근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냥 단순히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축구 만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캡틴ツ바사 뭐 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축구왕슛돌이.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오히려 피구를 좋아했어요. 땅봉투 나오는 네. 그 만화는 세대가 다르겠군요. 전혀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정말 예. 옛날 소년중 보물섬? 아. 네, 소년중앙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축구도 되게 그 뭐랄까 만화의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쯔바사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인기 있었던 작품이고 네네. 국내에서도 이제 박찬호 작가님 그리셨던 미들맨 이런 작품이 있긴 있어. 레드 네네. 붐붐도 있었고 있긴 한데 그렇게 저한테 와닿았던 작품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작가로서도 생각해 보면 농구, 축구, 야구만 놓고 보면 네. 축구가 제일 그리기 어려운 만화인 것 같기는 해요. 역시 점수가 제일 안 나서. 그것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네네. 일단 한 팀에 11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너무 많고요. 그렇네. 그러네요. 그 11명을 다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주기는 어렵다. 어려워요. 굉장히 그러네요. 장편이 되지 않는 이상.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농구가 그런 점에서는 되게 유리한 지점이 있죠. 5명씩이니까 전부를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것도 있고 야구는 9명이긴 한데 야구는 포지션별로 워낙에 하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조금 만화화하기 좋은 것도 있을 거고 사실은 야구는 일본에서 워낙에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만화화가 되면서 만들어진 약간 룰 문법들. 같은 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축구 만화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작품은 많지가 않아서인지 월드컵도 사실 이렇게 올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고 맞아요. 저번 월드컵 저저번 월드컵까지도 그렇게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월드컵을 시간 또 요즘 보기 좀 편하잖아요. 밤 네, 10시 그쵸, 이렇게 그쵸. 하니까. 네. 그래서 보고 있는데 바로 직전 경기를 좀 아쉽게 져서 네. 네, 다음 경기는 굉장히 강팀이랑 붙지만 네. 그래도 뭐 응원하는 재미니까 맞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승패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드는 경기들이었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어쨌든 진짜 잘한다. 네, 네. 아직 맞아요. 이기는 경기를 못 보긴 했지만 근데 경기 내용이 다 너무 좋아서 맞아요. 사람들이 보고 졌어도 사람들이 욕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잘해서 정말 잘하고 네. 열심히 뛴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의 근황은 네. 아주 몇 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몇 분 전에 일어난 뭔지 일인데 알겠다. 정말 네. 근황이군요. 네, 아이고 제가 지금 막 이어폰도 제게 아니라 갖고 자꾸 귀를 만지작거리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건 또 핸드폰 자랑이다. 이렇게 화질이 좋아요, 여러분 요즘 기술이. 네,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셋이서 모여갖고 재미있게 녹화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제가 What's in my bag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의 장바구니 안에 뭐가 있을까를 막 보려고 하다가 나는 아예 언박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분명히 제가 택배를 집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녹화하겠다는 핑계로 뭔가를 지르신 네. 거지. 네. 그래서 난 분명히 내일 저걸 가져가야 돼. 한 10번을 제가 저걸 보면서 다짐했을 때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으로 찍는 이유도 지금 딱 학교에 딱 도착하자마자 노트북
되어버려서 네, 아 오늘 중요한 두 가지를 빼놓고 왔다는 네 그런 얼토당토한 이게 근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홍난지 교수님을 그래도 몇 년 봤는데요. 이런 일이 정말 드물어요. 아니에요, 많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그 MBTI 얘기를 자꾸 해서 민망하지만 네. 제2 성향이 있는 분들이 보통 이런 실수를 잘 안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아까 재미있게 녹화를 하고 싶었는데라고 하셨는데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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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게 네. 재미죠. 그렇죠. 아 네. 저만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 진짜 되게 계획 있게 딱딱딱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저 때문에 항상 계획이 어그러져요. 그래서 뭐라고 누구한테 근데 얘기할 수도 없는. 그거는 네. 계획을 하시는 분이 홍난지 교수님이기 때문인 아, 거고요. 그럼 그래. 나머진 계획이 없어. 저희는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어그러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되게 뭔가 나이스한데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거 좋아요. 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이제 후배가 이제 술을 먹다가 그러니까 카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반가워서 네. 서로 또 좋아하는 후배고 해갖고 후배랄지 지인이랄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한 이유가 술 먹다가 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 MBTI를 다 같이 맞춰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게 I랑 J는 확실하고 그래서 둘 다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언제 아시던 분들이요? 그러니까 대학원 시절입니다. 그 시절의 오. 이미지는 지금이랑 좀 많이 달랐나 봐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 I랑 J를 확실하다고 네네, 하셨어요. 확신해. I랑 J는 확실한데 나머지가 막 그래서 아니요, 둘 다 틀렸는데. 막 이러면서. 캐릭터 파악이 완전 실패했군요. 네네네, 이렇게까지 실패할 수가? 막 이러면서.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하신 말씀 듣고 생각났는데요. 제가 뭔가 계획이 어그라지는 거를 그분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제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계획이 없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 언니는 뭔가가 잘못되는 걸 본 적이 없어. 너무 완벽한 계획을 짜고 있는 거지. 아마 그분이 제인가 봐요. 근데 첫인상으로는 양혜린 네. 교수님이 되게 제일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일갈한 게 안경캐는 제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였습니다. 맞아요. 저 네. 안경 안 끼는데 저만 J예요. 그러네요. 안경이랑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네요. 네, 안경이 제이로 연출되는 건 만화적 기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눈이 나쁜 겁니다. 눈 관리를 안 한 거. 그렇지. 계획성이 없네. 너무 재밌다. 네. 네. 눈 관리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모님이 이런 이제 눈일 리가 없어. 어두운 데서 책 보지 마라, 뭐 만화책 좀 그만 봐라, 뭐 TV 좀 보지 마 이런 말을 다 씹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과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다고 라식을 할 만큼 계획적이지도 못했고 그냥 뭐 귀찮아, 뭐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된. 지금 그 양 작가님께서 I와 J가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뭔가 두 가지를 말씀해 네, 주시는데 네. 괜찮으세요? 네, 왜요? 이 공개돼도? 네, 뭔가- 뭐 이걸 가지고 제 약점을 팔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누군가는 그래도 네네. 그런 MBTI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 한 분 알아. 우리 저도. 모두가 아는 한 분. 네네네. 네, 근데 혈액형도 여하튼, 싫어하고. 네. 싫어할 수 있죠. 네, 근데 저희 셋은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네, 전 뭐 그걸로 딱히 뭔가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구나. 어쨌든 제 MBTI 물어보면 그냥 검사 결과 말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제 캐릭터들 MBTI를 물어보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아요. 네. 그건 다 안 해줘요. 그게 그게 왜요? 캐릭터 해석에 대한 여지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요즘은 이제 SNS에다가 다 자기 캐릭터들의 MBTI를 공개하는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네. 저는 그 선택도 존중해요. 그럼요. 왜냐면은 자기가 짠 캐릭터를 또 특히 짤 때 MBTI를 설정해 놨다면 조금 더 독자들한테 선명하게 자기 캐릭터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것대로 또 요즘은 또 캐릭터 보는 재미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캐릭터를 짤 때 MBTI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저도요. 하고 그래서 제 캐릭터가 MBTI에 이렇게 국한돼서 해석이 되면 혹은 오히려 제가 뒤에 껴맞춘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럴 수도 그렇게 해서 있죠. 공개를 하면 또 저보다 MBTI를 잘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거는 제이가 아닌데 이런 식이 될 걔 수도 그거 있다고 아니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MBTI 맞춰서 생각해 주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두는 편이에요. 오. 저도 그런 거는 공개 안 하는 편이에요. 네네. 여기서 되게 현명한 피의 그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계획을 많이 해도 오히려 내 발목을 잡아서 저처럼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죄송합니다만 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택배 박스를 갖고 올 거라는 말조차 그냥 학교에 딱 와서 택배 박스 없으면 그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한 적 없고 막 이런.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괜찮은 데미지가 없는데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이제 되게 모든 걸 계획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렇군요. 네. 저 사람 물건을 가져오려고 했던 걸 안 가져오는 걸 본 적이 없어. 그쵸. 그게 애초에 가져오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안 가져온 시점에 그 과거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여러모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배우지 마세요. 하지만 흉내는 못 낼 겁니다. 맞아. 사람은 천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진짜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What's in my bag 안에는 뭐 생필품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잘 또 이용하는 것들이 뭐 택배 중에서는 책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양혜석 작가님께서는 어떤 장바구니를 공개해 주실 예정이세요? 저는 일단은 네. 그 인터넷 서점 장바구니를 공개를 할까 하고 왔었는데요. 네. 지금 또 잠깐 생각을 바꾼 게 네. 제가 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얘기해도 괜찮지 정말 않을까. 일관된 캐릭터네요. 나는 계획적인 거를 안 지킬 수 없는데 이분들은 되게 즉흥적으로 많이 바꾸셔.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뚜기 오늘 밥상 오징어 낙지 볶음 양념이 들어있거든요. 양념이요. 네. 좀 전에 양배추 참치덮밥이랑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이 오뚜기 오늘 밥상 시리즈가 참 좋은데요, 여러분. 이거 뭐 PPL 아니고요. 해봤자 뭐 오뚜기에서 저를 어디다 쓰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집이랄지 그 오징어를 샀는데 이 오징어가 질이 반건조 오징어라고 했는데 질이 너무 좋은 나머지 건조가 안 된 거예요. 네? 좋은 걸까요? 어쨌든 반건조라고 해서 샀는데 덜 건조 오징어. 네, 그냥 오징어인 거죠. 그럼 건조를 잠깐 했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를 그냥 구워 먹기는 너무 두툼해서 볶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어려울 것 같아서 찾아보니 이 오뚜기 오늘 밥상 오징어 낙지 볶음 양념이 지금 30% 할인이 들어가서 달랑 1,9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낙지볶음이 맛있게 된대요. 그래서 일단 담아는 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난감한 게 저는 이게 필요하고요. 저는 쿠팡에서 이제 유료 배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1,900원이지만 시키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그럴 때 너무 약간 죄책감이 좀 그쵸, 있어서 맞아요. 내가 그 오징어 양념이 달랑 요만해요. 근데 요거 하나를 위해서 택배 기사님을 우리 집으로 오셔서 이걸 내려놓고 가시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랑 성향이 다른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분이 이 아파트 요 집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오시는 길에 던져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다. 그리고 건당으로 수익이. 네네. 그래서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의 이 죄책감은 뭘까? 저는 이런. 그것보다 네. 저는 이제 물론 그분들의 수고도 중요한 일이고 네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건 제 생각을 약간 다르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건당 목표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엘리베이터에서 네, 그냥 갖다 놓고 던지고 가는 경우가 가시니까. 많잖아요. 네.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보다 쿠팡이 그런 상품을 포장을 너무 심하게 해요. 맞아요. 비닐 너무 큰 맞아. 너무 큰 네. 박스에다가 맞아요. 너무 진짜. 큰 그 비닐. 비닐에다가 네. 해서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맞아요. 경향이 좀 네. 있긴 해요. 심하죠. 그런 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가끔은 그렇습니다. 쿠팡에서 여러 개를 사는데 박스가 여러 개가 오는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박스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문 앞에 박스 이만큼 쌓여 있는 경우들이 가끔 그게 있죠. 물류센터의 편의를 위해서 뭐 그렇다고는 그런 이유가 하는데, 있겠죠. 네네, 뭐 이쪽 구간에서 박스 하나 나오고 저쪽에서 하나 네네네. 나오고 뭐 이런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 번에 시켰는데 나누어서 하루에 3번 오고 이러기도 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약간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몇 년 내로 이런 구매자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전략이 아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구매 행위를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 오뚜기 낙지 양념을 담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럼 그 오징어는 얼려져 있죠. 건조가 되고 있는 냉동돼 냉동 있군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반건조 오징어는 대체 빨래 건조대에다가 건조를
대체 언제 드실 건데요? 괜찮아요. 냉동은 안전합니다. 이러고 이제 5년 후 재미의 이후 뭐 328회 정도에서 그 반건조 오징어를 어제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달라요. 아 그렇겠죠. 네. 아 근데 그 냉동식품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괜찮은 건지. 저희 집에서 가끔 10년 된 가루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뭔가 가루이고 냉동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버리세요. 냉장고 관리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네, 또 그거 뭐 말고 또,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찐 깔끔 집게 6개 밀폐 밀봉 정리 봉지가 들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과자 같은 거 먹다가 밀폐할 수 있는 집게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딱히 먹다가 뭘 남기지 않아서 이걸 중간에 밀폐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좋은 습관이죠. 네, 고민하고 있고요. 너무 웃겨요. 그리고 또 이게 네. 이제 제가 P잖아요. 근데 드레스북 의류 정리기 100장 세트인데 드레스북? 네, 이거는 여기 제가 나중에 사진을 드리겠습니다만 옷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대요. 와, 진짜 책처럼 이렇게 네, 한 개 정리가 한 개를 되었어요. 이제 그 책처럼 이제 포장지가 있고요. 거기에 옷을 넣은 다음에 착착 접은 다음에 그 꽂을 수 책들을 있는 거고. 쫙 꽂으면 이제 책꽂이처럼 옷이 정리되는 정말 신박한 상품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사면 나도 제 옷장은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 열면 약간 무너져 내리거나 예, 아슬아슬하게 산을 이루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런 자식 안 키우고 싶으죠. 저희 부모님이 대단하신데 예, 저는 독립하고 나서 늘 이런 상태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나지만 이것만 있다면 책꽂이처럼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면 아, 이 택배는 택배 박스에서 풀리지 않은 상태로 3년을 있겠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장바구니에만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인가요? 지금 너무 저희 부모님께도 공감하신 거 아닌가요? 명란지 교수님은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저런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키우셔서 아니, 훌륭하게 잘 크셨죠. 저희를 지금 거의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할 제품이 부담 없는 밤 드립백 커피인데 저는 이제 요즘에 디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기 시작한 게 일을 조금 많이 하면 저는 높은 확률로 불면증이 와요.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되면 평소에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한 3잔, 2잔까지는 세이프, 3잔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정도인데 그러니까 제 카페인의 그 역치랄지 카페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마 2잔 정도, 아메리카노 기준 2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면 한 잔도 약간 아슬아슬한 상태가 돼서 그럼 디카페인 커피를 상비해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왜 장바구니에 있냐 하면 60개 세트인 거예요. 60개는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많죠. 네, 그래서 60개면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봐도 몇 달 동안 이걸 쌓아놓고 먹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5만 가지 생각이 다 이것도 아마 MBTI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네, 제 다른 경향을 보자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쪽이라 잡생각이 많은 쪽이라서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내가 지금처럼 계속 바쁘진 않을 거고 그러면 다시 카페인 있는 커피를 먹고 싶어질 텐데 그러면 이건 쌓인 채로 계속 오래 있게 될 테고 그럼 높은 확률로 나는 이게 있다는 걸 잊은 상태로 다른 디카페인 커피를 또 살 거고 그러면 이건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3년 후에 발견이 될 텐데 그럼 난 이걸 또 버리게 될 텐데 그럼 쓰레기 봉지가 막 이러면서 네, 안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현명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본인의 성향을 잘 알게 되면 이렇게 약간 소비를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나는 너무 사고 싶지만 몇 개월 후에 내가 보면 이것은 후회할 일이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안 사고 있는. 난지 쌤 네. 어차피 지금 보면 안 산 것에 대해서는 다 현명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되게 추천을 받아서 넣어놨는데 네 마그나 카트라는 멋진 카트가 있는데 이 카트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 카트를 어디다 쓰시게요? 그 트렁크에 넣어놓으려고요. 아, 네. 네. 네 트렁크에 카트 하나 있으면 멋있지 않나요? 네. 지금 동의하신 분과 동의하지 않는 분이 한 분. 전 트렁크 있어요. 그럼 넣어봐. 차 트렁크에 카트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카트 있어야죠. 아, 너무 웃겨. 네, 그래서 야, 네. 나도 카트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넣어놨는데 이게 10만 원에 가까워서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살려고요. 아직 안 산 게 현명하죠. 10만 원 안 생겼으면 좋겠다.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진짜 정말 저희 집에 네. 저희 아이를 봐주실 저희 어머니께서 네네. 자주 오세요. 근데 네네. 저희 어머니랑 저랑 항상 이렇게 다투는 게 네. 저희 엄마는 언젠가 쓰니까 사둬라. 근데 저는 나
필요하면 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필요 안 할 때가 더 많고 집 늘리는 그쵸. 게 너무 싫어요. 그건 엄마. 그렇죠. 예,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있어야지. 내가 너네 집에 맨날 오는데 아니 엄마 일주일에 2번 오시는데. 아 저희랑 완전 반대네요. 저는 네. 뭔가를 되게 사고 싶어서 계속 링크를 보내는데 결제가 안 나요. 네, 저희 그 어머니의 결제가 안 납니다. 저희는 반대인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링크를 보내시면 아니 안 살래요, 안 살래요. 네, 저희랑 반대네. 아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세대랄지 나이랑 상관없이 상관없는 성향의 것 같아요. 차이였군요.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또 뭐 네, 있어요? 아닙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그냥 뭐 여기 보니까 이제 디즈니 북이라 그래서 디즈니 월드 막 이런 책 있고 이런데요. 이런 거는 살만하자. 아니구나. 왜 허락을 받으세요? 아니구나. 필사적으로 동의를 구하. 아니 왠지 책이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시지 않을까 해서. 예, 디즈니의 세계를 이제 정리해 놓은 화보집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건 아이랑도 같이 볼 수 있고. 네. 이게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면 소비에 너무 좋은 핑계가 생겨요. 맞아. 네, 내가 안 보면 애가 보겠지라든가 내가 안 쓰면 애가 쓰겠지 막 높은 확률로 애도 안 쓰고요. 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게 사고 싶어서 애가 보겠지 이러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이것도 또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장바구니 안에 보관을 해두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책 한 것만 또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책이요? 네. 책이 지금 알라딘에 있는 책을 특정 업체에 언급 죄송합니다만 네. 예스24도 잘 지금까지 오디오도 이용하셨잖아요. 언급하셨고. 그러게 쿠팡이나 브랜드까지 완전 이거 제가 너무 사고 싶은데 이것도 자제하고 있는 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미나리마 에디션 너무 사고 싶어요. 이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야 이건 또 뭐야? 에디션 하나 붙으면 사야지. 너무 놀랐어요. 무슨 지금. 기준이야? 기침이 나오네. 무슨 기준이야? 이게 하지만 저는 해리포터 그 원판도 있고요. 다 있는데 미나리마 에디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요. 네. 난 이런 건 사고 싶다. 네, 너무 아름답고 이것도 이제 근데 이걸 갖다가 누구는 이제 아이가 볼지도 모르니까 사라 그런데 아이가 영어 원서를 대체 몇 살이 되면 아이가 30살 되면 읽을까요? 그렇죠. 아이가 볼 용도가 아니라 네네. 해리포터 엄청 팬이시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기도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좋아하긴 망설이시구나. 네, 근데 책이 너무 아름답고요. 물론 국내 정판도 나와 있긴 한데 왠지 이런 에디션적인 것은 원서로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장바구니에 담긴 지 정말 오래됐는데 뭐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든지 저에게 사주든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홍단지 박사님의 반응이 더 재밌었습니다. 그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는 거야? 아니 되게 아니 전에 한번 네네. 교수님 연구실에 갔을 때 해리포터 원서가 꽂혀 있어서 맞아요. 네 제가 해리포터 팬이세요? 그랬더니 좋아했어요라고 네네, 하시길래 맞아요. 저는 그거 좋아하는 거는 그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쵸. 생각했던 거예요. 덕질 후원 네, 차원이었군요. 게다가 네. 에디션이 붙잖아요. 에디션. 네, 마법의 단어군요. 네. 왠지 자꾸 저도 그러면 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리미티드 에디션 네. 이런 거 붙으면. 혹시 그러면 이제는 양세준 작가님의 백을 한번 볼까요? 저는 그냥 알라딘 장바구니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저도 원래는 얘네를 시켜서 박스를 갖고 와서 뜯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지난번에 아마 그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왜 안 샀냐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36권이요. 네. 내일 출고 예상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사면 나중에 며칠 있다 또 사야 되는 상황이 될 그렇네요. 것 같아서 그냥 내일 한꺼번에 사자 해가지고 아직은 주문을 안 한 상태고요. 만화책이 일단 잔뜩 들어 있고요. 진짜 많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한 5만 원어치 이상을 사거든요. 네네. 근데 저번 달에 못 샀어요. 그래서 약간 쌓여 있는 상태. 2월 됐군요. 네네, 그런 예산도 상태. 2월 되나요? 그래도 되겠죠? 누구한테 허락받으시는 거죠? 피해 대답입니다, 네. 그냥.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지옥락 7, 8, 90권을 오. 담아놨고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네네. 작품이었죠. 그리고 원펀맨 25, 26권, 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34, 35, 36권, 33권부터군요. 한참 밀렸나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원피스가 무려 103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원피스를 97년도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국내에 발행됐을 때부터. 네.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도 이걸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와. 이 얘기를 이제 환갑잔치에서도 하게 되는. 우와, 진짜. 오다시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사 이야기 6권. 요것도 이제 우라사 나오키 신작이죠. 네네. 고깔모자 야뜰리의 10권. 요것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최근에 계속 모으고 있던 작품들의 신작들, 신간들을 계속 살려고 모아놓은 것들인데 이건 이제 아마 내일 다 주문을 누를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는 언제 주문할지 모를 책들이 네네네. 약간 이미 넣어둔 지 꽤 된 애들. 네네네. 네, 작법서들이에요. 작법서들은 저도. 약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죠. 맞아요. 그쵸. 아직 사놓은 것도 다 안 읽었는데 아, 이런 진짜.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예를 들면은 일러스트와 만화를 위한 구도 노하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누구 책이냐면 마츠오카 신지라는 작가 책인데요. 네네. 마츠오카 신지는 일러스트레이터 겸 만화가 겸 만화 강사 겸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좀 비슷하게 살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낸 책이 지금 저거랑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넣어놨군요. 넣어야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일러스트 배색 테크닉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구도 이쪽은 제 수업 때문에 하려고 네네. 하는 것도 좀 있고요. 공간 구성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배색은 제가 자신이 없는 분야라서 그거는 왜냐면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 아무래도 흑백 만화를 보고 자라서 나는 흑백 만화를 그리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상상을 해온 그쵸. 세대잖아요. 네. 그런데 컬러를 해야 되는 세대잖아요. 그쵸. 그쵸.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면서 다르죠. 배색에 대해서는 뭐 미술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안 배운 건 아닙니다만 이게 셀식 배색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그 뭐랄까 배색 테크닉이랑은 조금 달라서 그거는 지금 제가 다른 작가님들 작품들을 많이 참고하고 연구하면서 나름대로는 해나가곤 있는데 조금 배색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그런 책을 내주셔서 그거는 살 예정이고 요시다 세이지 미술 설정집 이야기의 집이라는 제목의 그냥 미술 설정집이면 안 살 것 같은데 이야기의 집이라고 돼 그러게요. 있으니까 왠지 네. 만화가로서 사야 될 것 같은 책이잖아요. 이분은 원래 공간 드로잉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이분의 이제 원근법 테크닉 이런 책도 사가지고 받고 되게 도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집을 잘 그리는 법이 아니라 네네. 요런 그림들이에요. 나중에 와, 보내드릴게요. 배경 되게 멋있는데요. 네, 이런 공간 하나를 디자인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멋지다. 상상될 그러네. 만한 그러네요. 공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디자인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적어놓은 책이라고 해서 와. 그 공간 아티스트로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그림 너무 잘 그리시는 분이라서 저도 한번 보고 싶다. 재밌겠네요. 네. 비슷한 맥락의 이제 배색 일러스트 테크닉 넣어놨군요.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그림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이라는 또 끌리는 문구를 써놨습니다. 이 에디션 같은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흑요석 작가님의 네. 한복 일러스트 너무 유명하신 네, 네, 분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한복 포즈집 남녀 세트가 2권으로 나왔어요. 와, 사고 45,000원이라서 싶다.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이해합니다. 비싸지만 사고 싶네요. 네, 2권짜리니까 한 권에 한 그쵸, 2만 그쵸.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화보집이니까. 네, 비싼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한 번에 45,0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좀 비싸 보이는 그쵸. 거죠. 네. 근데 너무 우와. 자료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아까 말씀하신 사놓으면 언젠간 쓴다라고 하는 물건들. 근데 필요할 때 사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랑 부딪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딱 그래요. 제가 지금 시댁을 그릴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두면 언젠가는 쓸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쵸. 지금 제 연구실에 무기 일러스트집 같은 것도 무기 역사를 다 담아놓은 네네. 화보집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안 썼는데 한 10년 전에 산 거예요. 네네. 근데 마음이 든든해지는 경향이 좀 있죠. 네. 언젠간 쓸 것 같은데라는 현대물만 그렸거든요. 네. 데뷔하고 네네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걸 쓴 적이 없는데 네. 요것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그래도 갖고 싶은데 혹시 절판되면 어떡하지? 약간 또 이런 마음이 그럴 또 수 사야 있죠. 돼요. 생기니까. 사야 돼요. 네. 책에는 굉장히 관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절판이라는 말이 갑자기 철렁해서. 맞아요. 그게 되게 커요. 네. 책 맞아요. 모으시는 분들은 다 거기에 약해서 네, 네, 네. 사게 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스크리블스 1, 2권인데 요거는 스크리블이라는 말이 이제 낙서인 네, 거잖아요. 네, 요거. 그러니까 낙서를 모아놓은 건데 누구 낙서냐면 신부 이야기의 모리카오루 작가님의 아유, 낙서를 아우, 모아놓은 웬일이야. 1, 2권이에요. 이야, 이건 네. 사야 되겠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건 낙서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스케치들을 모아놓은 거이고요. 꽤 대형 판형으로 나온 거라서 볼거리가 네, 있으니까요. 대형 판형으로 찾아온 모리카오루의 낙서 모음집 한 장당 야. 그림 크기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어 작은 부분까지 작가의 손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수작. 와, 뭘 이라고 안 해. 적어놨어요. 마케터 사야 안 되네, 해. 사야 되네. 네. 단색이지만 컬러와 못지않은 필력을 자랑하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건 좀 뭐 이렇다고 사족이다. 합니다. 당연한 네. 거 아니야? 막 이런. 네, 그렇죠. 어쨌든 신부 이야기의 모리카오루 작가 워낙에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시는 네, 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분의 이제 낙서집이 나와서 그거를 지금 살려고. 요건 아마 내일 주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필선의 그 연필 뭉개진 부분까지 보이겠지. 아, 좋다. 근데 사실 그 수뷰집이라고 해가지고 네. 모리카오루는 그런 책을 조금 자주 내는 편이에요. 네. 근데 살 때마다 어쨌든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이 책은 또 사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화책이랑 낙서집이랑 주로 이제 작법서들인데 네, 아마 네. 작법서들이 제일 늦게 사게 될 가능성이 과연 사게 되기는 할까? 높죠.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요. 저도 약간 사는 거를 한 번 미루게 되면 너무 많이 밀려서
3년 전에 나온 걸 지금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아마- 경우에는 네. 필사적으로 저는 학교 도서관에 주문합니다. 그거 그런 좋아요. 거지. 네, 맞아요. 아마 이 중에서도 이제 일러스트와 만화를 위한 구도 노하우 요게 제일 나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색 테크닉 이런 건 지금 제가 필요를 느끼고 있는 그쵸,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네네네. 이런 걸 조금 먼저 살 것 같고 음. 구도 이런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인 네네네. 분야가 있고 음. 내가 지금 부족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작가 성향이랑도 조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떤 작가님은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데에 더 중요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되는 걸 채워넣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하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양쪽 다 어차피 노력하면 노력의 성과는 따라오는 거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예전에 그 롱터뷰 네. 들으면서 느꼈었던 건데 네. 백두 작가님이 네. 굉장히 저랑 성향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맞아요. 받았어요. 그쵸. 백두 전 작가님은- 들으면서 굉장히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할 건 오.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암만. 라는 어. 그런 되게 당당함이 안 있으시잖아요. 되면 네. 왜 해? 뭐 이런. 그리고 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액션 대가 백두를 만든 그쵸. 거잖아요. 백두만 할 수 있는 맞아. 백두라는 작가만이 할 수 있는 네, 네. 그 그런- 스타일리시한 그런 그래서 것들도. 저는 약간 그 네. 방향으로 가는 길 대신에 다른 방향들을 선택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색은 딱 지금 말씀드린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잘 못하는 거니까 공부를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교수가 되고 나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올라운더가 그런 되고 것도 싶다? 있고 학생들 상담을 네, 하다 네. 보면은 내가 그 분야는 잘 몰라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적당히라도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하시다. 진짜 성실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태도가. 네, 그렇게, 네, 되고, 뭘.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제이화가. 네. 그건 아닐 거예요. 태생적으로 무리입니다. 그거. 맞아. 그럼 양세준 작가님 책 말고 다른 장바구니는 없으세요? 정말 없어요. 오. 무력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네네 아. 그게 없어서 저는 오히려 옷 같은 것도 와이프가 사라고 진짜 한참 얘기하고 나서야 이제 애랑 같이 저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잠깐 와이프가 애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저기 들어가서 사와라고 해야지 들어가서 억지로 이렇게 하나 사오고 억지로. 네, 네. 그런 편이라서 옷도 그렇고 만화책 말고는 딱히 근데 사실 만화책도 소장의 개념보다도 진짜 그냥 보려고 사는 경향이 커가지고요. 진짜 소장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책을 아끼잖아요. 네. 빌려주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라면 그렇진 받침으로도 않아요. 쓰고 네. 그런 편인데 그냥 이렇게 뭔가 물건을 모으는 걸 좋아한다거나 아낀다거나 이런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무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쿠팡 같은 데는 필요하면 바로바로 주문을 하는 맞아요. 편이라서 장바구니에 별로 안 담겨 있는 편이에요. 아하. 그런 그렇구나. 편이죠. 네. 네. 그렇다고 옷이 찢어진 데도 있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가끔 약간 망설이셨다. 아 진짜요? 네 뭐 티가 안 나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그러지 마세요. 네. 저희 남편도 왜 이렇게 입하시나 했더니 네, 아, 저도. 아니 안 사요 옷을 너무 안 사서 제가 막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살까? 그러면 아니 뭐 썩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바지 제가 보니까 정강이 쪽에 구멍이 나 있길래 이거 왜 이래? 언제부터 이랬어? 그래서 한 며칠 됐는데 아이고, 이거 왜 저런. 입고 다녔어? 했더니 난 당신이 보면 칭찬해 주실 줄 알았지. 평소에 어떤 이미지였던 거야? 그래서 왜 내가 칭찬을 해줄 거라 생각했어? 했더니 네. 아껴서 입는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 근데 약간 고단수 같으신데? 아니 진짜 진심이에요. 그분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아니야 이거는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니까 내가 얼른 사줄게. 그런 적이 되게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러면 안 네. 되죠. 좀 바지에 뭘 잘못 잉크가 터졌는지 네네네. 엉덩이에 이렇게 약간 연한색 바지였는데 네네. 엉덩이 쪽에 잉크가 좀 터진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그 바지를 네. 되게 자주 입고 다녔었거든요. 아, 네. 그 와이프가 발견을 하고 네. 버렸어요? 버리라고 옷 새로 사라고 네네. 그랬는데 누가 내 엉덩이를 봐 아무도 모를 걸 이라고 어. 생각하고 계속 입고 다녔어요. 네네네. 근데 학생들도 다 알고 있었고 행정실 선생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교수님 엉덩이 뭐 묻었어요?라고 말씀해주니까 모르는 줄 알고 되게 네네. 다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개월 전에 터진 이렇게 겁니다. 네네 많이들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웬만한 얼룩은 그냥 입기는 해요. 근데 그쵸, 다시 네. 마음에 드는 걸 찾는 그 수고가 너무 귀찮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옷은 또 가서 입어보는 아, 것도 번거로워. 너무 번거롭고 번거로워. 네.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고 나오고 아, 미용실 가는 것도 귀찮고 저도. 적당한 머리가 길면 알아서 네.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저도 유지됐으면 그거는, 좋겠어요. 네. 이거는 만인 공통이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이입이 되기도 하고, 네, 무력 없는 거는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저는 네. 저의 궁금합니다. 네 알라딘 장바구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나단의 목소리라는 책, 네네. 네, 만화책이 있어요. 이 만화는 원래 딜리업에서 약간 콘티식으로 좀 스케치 형태로 연재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감동도 주고 힐링도 주고 네 정말 잘 만들어진 성장 스토리의 만화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만화가 너무나 인기가 있으니까 텀블벅으로도 성공을 했고 네네. 이번에 다산북스에서 정식 발간이 되어서 저는 처음에는 다산북스에서 책을 주셔서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늦게 본 거죠. 연재될 때 보지 못하고. 근데 보면서 진짜 이거는 너무 잘 만든 작품인데 내가 네. 뭐라고 감상을 남겨야 될지가 그러니까 감동은 있는데 네. 이게 언어화가 빨리 되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죠. 네, 되게 너무 감동적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단어를 뭘로 표현해야 될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그냥 완벽해. 그 네, 정도군요. 그냥 완벽해. 정말 네네. 형언할 수 없는 인거군요. 오. 네, 그러니까 왜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딱 적재적소에 감동할 만한 크기만큼의 그 정서를 저한테 주고 사건이 그때 터지고 근데 그게 과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래 딱 여기가 제일 적당했어. 그래 이만큼의 크기의 그 정서감이 요런 어떤 그 흐름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적합했어. 라는 식의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작품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진짜 아니 성장 이야기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나? 되게 어려운 소재를 다루고 계시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안 하려고 네. 지금 참고 계셔. 스포일링도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잘못 말하면은 굉장히 좀 안 될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지점에 대해서 작가님의 그 표현력이나 그 진중함과 그리고 이렇게까지 완결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잘 봐서 이거는 내가 분명히 사야 되는 책이고 누군가에게 꼭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저군요, 들어서 저 감사합니다. 선물해 드릴게요. 네, 교수님께도 선물해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석 작가님 덕분에 저까지 콩고물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드리겠습니다. 양 야. 작가님 두 분께는. 공약이다. 여러분 감사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 너무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많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 보시고 같이 얘기 좀 나눠주세요. 저랑 너무 깍깍거리고 좋네요. 싶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거는 뭐냐면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 네, 중고책인데 네. 네, 원래 제가 그 심판을 사긴 했어요. 네. 네, 어린이들에게는 약간 네. 가벼운 위인전처럼 네. 굉장히 유명한 네. 사람들에 네, 네, 대해서 네, 네. 이렇게 만화책으로 읽을 수 있게 후 시리즈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알죠. 네, 네. 거기에 조성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겠죠. 샀죠. 네, 그분이겠죠. 뭐. 표정만 보면 모르나요. 네, 그래. 근데 네. 놀라운 건 네. 심판보다 구판 표지가 더 예쁜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네. 있죠, 진짜로. 그럴 때 네, 있죠. 그래서 구판을 사야 되겠는데 중고로밖에 없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중고도 샀거든요. 네네. 안 가지고 왔네. 그건 갖고 오셨어야지. 그쵸. 그건 아쉽네요. 너무 근데 아쉬워요. 그런 책들이 그분이 내시는 거가 아니라 이제 그분의 인터뷰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쵸. 나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현대판 위인전 비슷. 유재석 씨도 그런 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재석 씨 무슨 어떤 그때 유퀴즈 같은 거에서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네. 유치원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어린이가 네. 유재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하는 오. 거예요. 오. 그래서 막 옛날에 뭐 이랬었죠. 막 그때 그걸 어떻게 알고 있니? 그때 네네. 만화책에서 봤어요. 위인전에서 봤어요. 그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네네. 유재석이 되게 당황하면서 네. 나랑 상의를 안 하고 나온 책이라 가지고 자기가 진짜 정말요? 그러니까 뭐 소속사에서 허락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네네. 직접 자기가 뭔가 그렇게 하진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기가 모르는데 확인해봐야 되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이 또 네. 그런가 봐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쵸. 네. 인터뷰 내용을 다, 토대로 그러니까 했다면 적어도 소속사에서 다 컨펌을 했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런 그럼요. 문제될 내용은 들어가진 않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구판과 심판을 모두 손에 넣게 되었고요. 아유 당연히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토리 문화센터가 네네. 남다 작가님의 도토리 문화센터가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네 나왔죠. 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인회도 가지신 걸로 아는데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팬심을 담아서 그것도 장바구니에 넣었고 네. 그 박스 안에 아직 있습니다. 와 있는데 전에 아쉽다. 우리가 작화 스타일 이야기하면서 이제 홍난지 교수님이 그 작품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도토리 문화센터 네네. 얘기했었죠. 네. 제가 그거 이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더니 난다 작가님이 멘션을 주셨어요. 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언급은 난지 쌤이 하셨는데. 네. 너무너무 멋진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LP판이 절판이 빨리 되어서 맞아요. 네, LP는 그것도 참. 네. 중고로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어떤 중고 LP판은 네. 본래 가격의 20배가 뛰는 경우도 그렇게 허다하더라고요. 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절판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빨리 사시라고 맞아요. 하는 게 근데 책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20배까지 뛰지는 않지 않나요? 은근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게 많냐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찾는 종류의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전 SF인데 국내에서는 절판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옛날엔 책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그쵸. 원래는 3,000원이 붙어 있는데 2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많이 본 게 연구자들이 찾는 책 너무 비싸지 않아요? 비싸요. 네네 절판된 책 그런 거는 정말 진짜. 너무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약간 당연히 저작권법 위법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행위지만 보니까 약간 돈 없는 대학원생들이 아름아름으로 막 울며 돈을 합쳐서 그분이 부르는 대로 값을 주고 그러니까 한 30만 원 주고 산 다음에 일일이 복사를 해가지고 아이고, 다 같이 아이고. 이제 나눠서 보고 막 이러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근데 네, 뭐라고도 말하기 힘든 경우지만 빨리 그런 경우에는 좀 새 판본이 나와서 맞아요. 네, 이분들을 좀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근데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중성 있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섣불리 출판사에서 건드리기가 어려운 어렵죠. 책들인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래서 도서관을 전전하면서 찾았던 책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비싼 가격이지만 두세 배로 올렸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산 책들. 네네. 이런 게 이론서 중에 굉장히 많네요. 저도 있어요. 네. 네. 만화책들 중에 가끔 그런 사태들이 있죠. 있죠. 그- 슬램덩크 너무 비쌌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하도 안 나와서 네. 헌책방을 뒤져가지고 비싸게 샀더니 네. 곧 이제 애장판 맞아. 나온다는 소식이 진짜. 들려오는 경우들이 맞아, 은근히 맞아. 있죠. 맞아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만화책은 애장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좀 미뤘으면은 더 안 네네. 사고 좀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완결되지 않은 작품이 애장판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 정말요? 네네 어이가 없을 때가 미묘하군요.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장바구니지만 저는 그 요즘에 막 주변에 네. 스피커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안 좋은 이웃이 아이고 저런.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CD를 굉장히 요즘 많이 사고 있는데 네. CDP가 요즘에는 잘 없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차 안에서만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CD를 살까, CDP를 살까 라면서 막 스피커랑 일체형을 막 알아보고 네, 네.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께 저 이런 거 알아봤어요라고 네, 네. 진짜 되게 비싸거든요. 그것도 네. 진짜 비싸서 이것도 그냥 장바구니에만 넣어놨어요 오. 하고 보여드렸더니 그런 거 사지 말래요? 역시. 그거는 그냥 네. 가성비래요? 아니요 PC 스피커의 좋은 버전일 뿐이다. 네. 그래서 대박이죠. 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네. 그냥 추천해주시는 네. CDP와 네. 그리고 또 그냥 스피커를 따로 네. 연결을 네, 네, 해서 네, 네, 해야 네. 된다라고 네, 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산은? 중고 가격이 300? 네, 근데 그 스피커나 음향기기를 추구하시는 분들로서는 그게 입문용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되게 합리적인 걸 추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무서운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발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카스테레오 바꾸러 가실까봐 걱정되네요. 카스테레오요. 네. 제가 또 나쁜 말을 해버렸구나. 아니요. 네. 그럴 리는 별로 없을 것 가장 같아요. 음악을 많이 듣는 공간. 네, 네. 카스테레오를 바꾸면 장난 아니래요. 앞 스피커, 뒤 스피커에서 서라운드로 들리면 콘서트장을 갈 필요가 없다네. 진짜요? 대박. 나 진짜 정말 사고 싶기는 해요. 그게 진짜 좋대요. 네, 이게 얼마래요? 차라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타시는 차가 외람되지만 카스피커에 그렇게 힘을 빡 준 모델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사실 하시면 좋긴 좋죠. 잘 판다. 진짜 잘 판다.
한번 진짜, 알아보십시오. 네, 사고 네.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아 근데 정말 좋다고 합니다. 출퇴근길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 맞아요. 네네. 그리고 밀폐 공간이니까 그냥 이런 데서 듣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옆방에 소리가 다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 음악 크게 못 듣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 연구실은 그렇죠. 네. 네. 네,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음악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차 말고 별로 없긴 하죠. 두 분이 위험해. 네. 아무튼 되게 돈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네. 아직은 그 가격을 제가 선뜻 살 수는 없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있고 대신에 여러 번 공연을 가려고 또 네네. 제일 좋죠. 공연 좋죠. 티켓을 막 이렇게 막 위시리스트에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연 티켓은 위시리스트에 넣어놔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사야지. 사실 사죠. 아 그죠. 그래서 이 위시리스트라는 건 네. 취소를 할까? 아. 네, 진짜 볼까? 네, 우선 잡아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우선은 무조건 이거 뭐야? 그러면 우선 잡고.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네. 위시리스트면 어차피 금방 없어질 건데. 네. 일단은 지르고 나서 고민하시는. 네, 지르고 고민은 합리적입니다.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즐겁게 살고 있어요. 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엔딩이 되게 초등학교 일기처럼 끝났네요. 참 참 재미있었다. 네.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네. 진리는 이렇게 그것이군요. 네. 이렇게 저희의 그 장바구니를 공개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장바구니에 어떤 책들 그리고 어떤 생필품들이 항상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오늘은 살짝 뭔가 웹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고 저희 세 명의 장바구니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셋이 모여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뭘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꼭 네. 카메라 켜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네. 공약. 네, 2022년 어워즈 각자의 해야죠. 어워드를 네네. 저 네. 이미 정리하고 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네. 그렇죠. 멋지다. 네, 그래서 양혜석 작가님께서도 네. 2022년에 양혜석 어워드는 어떤 게 있을지 정리를 2022년 양혜석이 사한 쓸데없는 물건 어워즈 같은 거 그런 것도 재밌겠다. 사서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리스트 뭐 이런 아니면 박스채로 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나눠드리고 막 뜯지도 않은 걸로.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뭐 이런 거 해주세요. 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2022년 홍난지 어워드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조만간 또 모여보도록 하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묻지 않아도 매우 즐겁게 저희가 웃었으니까 즐겁게 녹화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양혜석 작가님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네. 아니 즐거웠고요. 뭔가 홍난지 박사님의 반응이 너무 흥미로워서 네. 뭔가 얘기하길 잘했다, 뿌듯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양세준 작가님께서는요? 학생들도 그렇고 작가님들 중에도 이거 켜놓고 그냥 작업할 때 약간 이렇게 라디오처럼 틀어놓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오늘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그냥 쉬어가는 느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재미있게 할 얘기들을 재미의 이유에서는 사실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요. 네, 아마 이걸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을 들어요. 것 재미의 그럴 수 이유. 있을 것 네, 각자가 어떻게 그 지루한 어떤 일상 가운데서 재미있는 장바구니 안을 들여다본 얘기니까 더 재미있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각자의 어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의 이유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습니다. 양혜석입니다.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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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이거군요.